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굿뉴스의 티모시입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LA 인근은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경제 재가동에 더욱더 힘을 쏟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차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쪽에 있는 제 사무실로 향하던 저는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에 고속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차에 기름을 넣으려 오피스 근처 주유소에 들렸다가 이번 주 뉴스의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다들 예상하신 대로 이번 주 뉴스의 키워드는 gas입니다. 제 차는 전체 20갤런의 가스를 채울 수 있는 차입니다. 풀탱크를 채우지도 않았는데 $90 가량을 지불한 저는 너무 높은 가격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다운타운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주유를 해야 했나 하는 후회를 하며 주변 가스 가격을 찾아보다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한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됩니다. 유가가 로켓처럼 치솟고 있고 이번 여름에는 더 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의 주요 키포인트는 유가가 지난달에 비해 9% 이상이 올랐고 작년 이맘때에 비해 무려 22.5%나 인상이 되었다. 조만간 3년간 최고치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며 백신의 보급이 늘면서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의 내용이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의 자가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유가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죠. 해서 이번 유가 폭등 사태의 원인과 언제까지 이렇게 높은 유가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번에 유가가 치솟은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번 유가 폭등과 이러한 높은 유가가 한동안 지속될 6가지의 이유를 분석한 지난주 야후 머니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후가 분석한 요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다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 머니에서 분석한 유가 폭등의 이유 첫 번째는 원유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소비가 줄은 휘발유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오펙, 많이 들어보셨죠? 석유 수출 기구인데 이 오펙에서 작년에 원유 생산량을 줄였다가 감산이라 그러죠. 감산했다가 이번 경제가 재가동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도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유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야후의 두 번째 분석은 백신 공급이 사람들의 이동을 촉진하면서 휘발유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분석에 있었던 공급의 부족과 두 번째 분석인 수요의 증가로 인해 더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후머니가 분석한 세 번째 유가 폭등의 요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9 트릴리언의 경기 부양책 중 3차 직접 지원금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이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2021년과 2022년에 미국의 석유 소비량을 대략 매일 20만 배럴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골드먼삭스의 분석을 인용하며 석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동안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되었던 텍사스, Don't mess with Texas란 말이 있는데 텍사스는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텍사스의 날씨 역시 이번 유가 폭등의 네 번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야후에 따르면 텍사스를 덮친 극한의 추위가 텍사스에 있는 많은 정유시설들을 마비시켰고 이는 미국 전체 정유시설의 20%에 해당하는 숫자라 분석했습니다. 야후머니가 인용한 블룸버그의 보고에 따르면 텍사스에 있는 30개의 정유시설 중 2개가 아직까지도 재기능을 못하고 완전히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텍사스에 있는 정유시설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정유 시설이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줄면서 휘발유의 판매가 급감하고 많은 정유 시설들이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거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게 되면서 미국 전체 휘발유 생산량이 매일 약 1 빌리언 배럴, 즉 한 10억 배럴이나 줄게 되었고, 이러한 정유 시설들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는 재가동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완전히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레이먼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 저스틴 젠킨스의 말을 인용해 미국 내 가솔린 공급에 지속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야후머니는 5번째 요인으로 보도했습니다. 야후머니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들이 여름에 사용하는 이른바 서머 블렌드, 이 서머 블렌드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갤런당 15센트가량 유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6째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야후에서 분석한 6가지 요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경제 재가동 및 백신 접종으로 수요는 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과 혹한의 날씨로 인한 공급의 차질로 수요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 유가가 상승 중이고, 공급이 빨리 캐치업 해주지 못하면 지속적인 유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가스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하면서 수요가 억제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경제가 재가동되면서 필수적인 이동, 예를 들면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신다, 회사를 가신다든가, 아니면 장을 보러 간다던가, 아니면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이런 필수적인 이동 시 유류 때문에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죠. 이런 6가지 수요 공급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덧붙이자면, 지속적인 현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 달러의 구매력이 약해지는 것이 유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요인입니다. 원래 달러의 가치와 유가는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의 힘이 세지면 유가가 떨어지고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 유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이는 요 그래프와 같이 달러와 유가는 지금까지 반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떨어지고 있죠. 그 말인즉슨 유가는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경우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 작은 승용차에 만땅을 외치려면 적어도 100달러 이상은 들어갈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유가 폭등은 인류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 사태의 부수적인 부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의 차질과 어쩔 수 없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달러의 약세로 인한 부작용인 거죠. 그런데 이 가스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물건들의 이동에 대한 운송비가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운송비가 증가를 하면서 다른 물가들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뉴스를 제가 다루면서 제가 항상 걱정한 환율 방어, 줄여서 환방어 환방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한텐 뼈아픈 단어죠. 네. 또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가 급등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전조 증상, 조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4차 경기 부양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유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셋째 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굿뉴스는 gas라는 키워드로 요즘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말이 너무 느려서 시청자분들이 1.5배속으로 돌려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 말투처럼 조금 빨리 해봤는데 듣기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제가 너무 이제 정신없이 바빠져서 경제 이야기, 이 재미난 경제 이야기에 관한 뉴스 제작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한 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